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오늘도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터넷 프로토콜, 즉 IP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마 IP라는 프로토콜은 여러분이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때 그 IP, 그거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특히 살펴볼 내용은 IP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IP 패킷의 포맷이 있거든요. 그거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IP 패킷의 각각의 필드들을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내용 중에 단편화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고, IP 패킷이 갖고 있는 옵션,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걸로 전체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IP 패킷의 포맷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인터넷 프로토콜, 그거의 약자인 게 바로 이제 IP가 되는데요. IP 프로토콜의 특징은 비신뢰성, 그 다음에 비연결형 프로토콜입니다. 비신뢰성이란 말은 unreliable하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참 사람이 믿을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이게 IP 패킷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얘는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비연결형, 연결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커넥션 오리엔티드 네트워크, 즉 연결 지향 네트워크, 연결 지향 프로토콜 이렇게 불렀고, 연결을 하지 않는, 즉 연결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연결을 끊고 이런 게 이제 연결 지향이었고, 비연결형은 커넥션 리스 방식은 어땠냐면 연결 설정하고 끊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였죠. 그게 이제 커넥션 리스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IP 패킷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IP 패킷은 특징 중에 하나가 Best Effort Delivery 서비스를 합니다. Best Effort라는 얘기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Best Effort가 되는데, 그 말뜻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포하고 있죠.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IP 패킷은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IP 프로토콜이 반드시 관여하게 되는데, 걔는 어떻다? 최선을 다해서 그 패킷을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다? 얘는 unreliable하다,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얘를 통하면 보내준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에러 제어하고 흐름 제어가 없습니다. 에러 제어라고 하는 거는, 자, 사용자 데이터를 검사를 해봤더니 에러 있네? 이거 어떻게 복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에러 제어죠. 에러를 검출하고 회복시키는, 복구시키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없고, 또 흐름 제어도 없어요. 흐름 제어는 뭐였죠? 송신자가 막 데이터를 빨리 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야, 좀 천천히 보내.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천천히 보내라고 하는 게 바로 흐름 제어란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슈퍼컴퓨터예요. 저쪽에 있는 컴퓨터는 PC예요. 슈퍼컴퓨터가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패킷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PC가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흐름 제어를 만약 한다면 슈퍼컴퓨터 보고 야, 좀 천천히 보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능이 IP에 있다 없다? 없다. 에러 제어도 없고 흐름 제어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기도 하고 에러 나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IP의 특징이다 이거죠. IP 패킷은 헤더 부분에 대해서 에러를 검출하긴 합니다. 근데 검출해서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끝나요. 야, 네가 보낸 거 버려졌으니까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 야, 이거 다시 복구해야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폐기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IP 프로토콜을 우리가 신뢰성 있게 사용하려고 하면 짝꿍이 필요해요. 짝꿍. 그 짝꿍이 누구냐면 바로 TCP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CP/IP 이렇게 부르잖아요. 걔네들이 같이 짝으로 다니면은 이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IP는 비록 비신뢰성이지만 TCP라는 프로토콜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믿을 만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짝을 딱 지어주게 되면 IP가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신뢰성 있게 보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IP만 이야기를 하면 IP 자체는
unreliable한 프로토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 패킷은 유닛 데이터 트랜스퍼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그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그램이란 말 들어봤죠? 예전에? 그죠? 예. 유닛 데이터그램. 유닛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IP 패킷이라고도 부르고 IP 데이터그램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이 복잡한 그림이 바로 IP 패킷의 형태입니다. 저기 위에 그림 보면은 데이터 앞부분에 헤더라는 게 있죠? 그 헤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요 가로로 행을 보게 되면 처음에 나타나는 게 VER이라고 하는 버전, 그 다음에 HLAN, 서비스, 토탈 랭스까지 해서 전부 몇 비트의 한 횡이 몇 비트예요, 이거? 32비트죠? 바이트라면 몇 바이트? 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4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즉, 한 횡을 4바이트를 했을 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뒷부분에 옵션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옵션이 총 40바이트가 올 수가 있습니다. 40바이트가. 위에 앞에는 5줄이면 몇 바이트? 20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더는 20에서 60바이트까지 가변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20바이트는 꼭 있어야 되고 그 옵션이 나머지 40바이트가 붙기 때문에 옵션 40바이트 포함해서 총 60바이트 올 수 있다 이거죠. 뭐 20바이트, 20바이트에서 헤더가 40바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50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는 몇 가지? 60바이트까지 가능하다. 최소는 40바이트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한 필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필드가 뭐냐면 VER이라고 하는 버전 필드입니다. 버전 필드. 그러니까 IP 패킷의 버전이 몇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버전 필드다 이거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IP 현재 버전은 4입니다. 현재 버전은 4인데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6입니다. 6.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4나 혹은 6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IP 프로토콜, 뭐 최근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그래요. 왜냐하면 나온 지가 좀 꽤 됐기 때문에 아무튼 최신 버전, 지금까지 IP 패킷의 최근 버전은 6이 됩니다. 6. 그래서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게 될 수 있다. 이 필드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드가 뭐였냐면 HLEN 이라고 하는 필드입니다. 여기 이제 헤더 랭스를 줄여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헤더 랭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뭘 뜻하겠어요? 헤더의 크기를 뜻하는 거죠. 요게 왜 있어야 되겠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20바이트에서 최대 60바이트까지 가능하다. 즉, 가변이란 말이에요. 가변이니까 어때요? 어디까지가 헤더고 그 다음 어디서부터 데이터가 시작된다라는 거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헤더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더의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HLEN이라고 하는 헤더 랭스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헤더 랭스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4바이트가 한 단위가 되도록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5 이렇게 되면은 5바이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바이트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단위가 4바이트니까 5면은 몇 바이트? 5면은 몇 바이트? 한 단위가 4바이트. 두 단위면은 8바이트 이렇게 되니까 5면은 몇 바이트? 몇 바이트겠어요? 20바이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헤더에 만약에 옵션이 없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5가 될 겁니다. 한 단위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더의 크기가 가변적인 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헤더 랭스 필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필드는 IP 패킷이 가져야 될 서비스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IP 패킷이 결국에는 무엇을 실어 나르겠어요?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실어 나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난 지원 시간이 최대로 작았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아니야. 나는 항상 선로가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곳으로 다녔으면 좋겠어. 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니야.
나는 처리량이 되게 좋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응용마다 어떨 수 있어요.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서비스의 수준을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서비스라고 하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패킷이 가질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 다시 말해서 응용 서비스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의 형태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요 서비스라고 하는 필드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연 시간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뭐 처리량이든지 어떤 응용이 필요로 하는 특성, 이걸 반영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total length라고 하는 필드였죠. 말 그대로 전체 길이입니다. 전체 길이. 뭐의 전체 길이? IP 패킷의 전체 길이가 바로 이 필드에서 나타냅니다. 바이트 단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트 단위로. 그러니까 뭐 유닛 단위, 뭐 한 4바이트가 한 유닛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10바이트다, 1000바이트다, 10,000바이트다 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전체 길이의 필드의 크기가 16비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총 가능한 길이를 표시할 수 있는 크기의 최대 수는 65535바이트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0부터 65535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5535바이트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IP 패킷의 최대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알겠죠? 그죠? 아니, 전체 길이를 거기까지밖에 표시를 못하니까 65,535바이트가 최대 IP 패킷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필드가 뭐가 있냐면 TTL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TTL. 그러니까 TTL은 뭐의 약자냐면 Time to Live.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생존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얘가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값이 들어가게 되면 라우터를 지나갈 때마다 값을 1씩 뺍니다. 예를 들면 TTL이라는 필드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라우터 패킷을 탁 받아요. 그러면 TTL 값을 1을 딱 빼봅니다. 그럼 10에서 1 빼면 몇이겠어요? 9 되는 거예요. 9. 예, 9면은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계속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음 라우터로 가면 8이 되고 다음 라우터로 가면 7이 되고 점점 그 줄어들다가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딱 받았는데 감소시키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한다? 해당되는 IP 패킷을 폐기시켜 버립니다. 폐기시켜요. 그러니까 얘를 TTL, 생존 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TL 값이 0이 되는 그런 IP 패킷은 버린다 라는 뜻으로, 폐기한다 라는 뜻으로 TTL, Time to Liv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필드가 왜 필요할까요? 이 필드는 왜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필드가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송신지에서 IP 패킷이 탁 떠났어요. 근데 떠나서 막 패킷이 가다 보면 이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된다라고 하면 목적지까지 항상 가겠지만 이 어쩌다 보면은 이 인터넷의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뺑뺑뺑뺑뺑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패킷 자체가. 아, 그렇지 않겠어요? 인터넷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이제 가다 보면은 얘가 목적지까지 도착을 못하고 이렇게 뺑뺑 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라우팅이 꼬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돌면은 이 패킷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쓸데없이 대역폭을 잡아먹고 네트워크 장비가 괜히 바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느려지겠죠. 그런 쓸모없는 패킷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TTL 필드를 두는 겁니다. TTL 필드 값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돌다가 계속 감소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라우터에서 라우터로 계속 건너갈 테니까 가다 보면 언젠가는 0이 딱 될 거 아니에요. 그죠? 0이 되면 어떻게 된다? 폐기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에서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IP 패킷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이 패킷이 사라지게 될 테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TTL 필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이 아예 설정해서 보낼 수도 있죠. 아, 이거는 몇 단계까지만 갈 수 있으니까 TTL 값을 몇으로 설정해서 보내야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갈 수 없죠. 그 이상 되게 되면 0이 돼서 자동적으로 삭제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토콜 필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IP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인데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는, 즉 IP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에 헤더가 있고 헤더를 잘 파악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누구한테 던질 거냐 이거죠.
이게 던져줄 프로토콜이 하나밖에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얘네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겁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위에 IP 패킷 위에 던져줄 수 있는 프로토콜이 ICMP라는 애도 있고 IGMP라는 애도 있고 SCTP도 있고 TCP, UDP, OSPF 이런 프로토콜들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 누구한테. 예?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IP가 헤더를 보고서 데이터를 띄어다가 ICMP로 보낼지, TCP로 보낼지, UDP로 보낼지, 뭐 누구한테 보낼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한테 보내라 라는 거를 명시하는 곳이 바로 프로토콜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 필드에는 얘를 ICMP로 보내라, 얘를 OSPF로 보내라, 얘를 TCP로 보내라, 얘를 UDP로 보내라 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걸 보고서 IP가 해당 데이터 부분을 던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섬이라고 있습니다. 책섬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오류가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는데, 즉 에러를 디텍션 하는데 사용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섬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책섬은 데이터에 대해서 책섬을 하지 않고 헤더에 대해서만 책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이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헤더 부분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만 상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졌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예? 에러가 났다라는 게 판단되면 어떻게 한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폐기시키는 겁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책섬 필드의 값이 원래 0이니까 0으로 처음에 설정해놓고 헤더를 16비트 단위로 쭉 나열을 시켜요. 16비트 단위로 쭉 나열시켜서 이제 덧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진수에서는 덧셈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1의 보수 연산하는 덧셈이 있고 또 하나는 2의 보수 연산하는 덧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1의 보수 연산하는 덧셈을 하게 됩니다. 1의 보수 연산하는 덧셈을 해서 그 결과로 나온 거를 다시 보수를 취합니다. 그것은 이제 책섬 필드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이 16비트를 쭉 나열해서 숫자로 보고서 다 더해봐요. 쫙 더해서 나온 결과값이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보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10을 설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헤더 부분을 쭉 더했는데 10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쵸? 책섬 필드를 빼고 10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해서 넣어서 보내게 되면 책섬 필드 포함해서 쭉 더하면 몇이 나오겠어요? 그래요. 0이 나오잖아요. 0.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쭉 책섬 필드 포함해서 쭉 더하면 0이 나오면 에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섬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네? 더하는 겁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 보게 되면 각 필드에다 값을 쭉 넣어놓고서 처음에 책섬 필드의 값은 0으로 해놓고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건 지금 이진수로 하면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6진수로 표시를 한 겁니다. 16진수로 쭉 표시를 해서 더해서 나온 값이 7442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수를 취해서 8BB1이란 값으로 이제 책섬 필드에 넣어서 전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책섬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신자 주소와 목적지 주소가 나옵니다. 이건 뭐 IP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송신자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 단편화와 옵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편화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여러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 바이트량이 있어요. 한 패킷이, IP 패킷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는 6535바이트이긴 하지만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이거보다 작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자, 이서넷 기억나세요? 이서넷에서 데이터의 최대 크기가 몇 바이트였어요? 이게 1500바이트란 말이에요. 1500바이트. 그러니까 IP 패킷 6535가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달이 될 수 없어요. 전달이 될 수 없으니까 6535바이트를 잘라서, 즉 1500바이트 단위로 잘라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원래 메시지가 한 덩어리였는데 이렇게 잘라서 보내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편화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게 필요하겠죠, 그죠? 1500바이트로 잘라서 갔다가도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또 500바이트만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1500바이트를 500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또 세 토막으로 또 나눠야죠, 그죠? 왜냐하면 인터넷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마다, 네트워크마다 보낼 수 있는 최대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이걸 맞춰서 보내야 된다
라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IP 패킷을 잘라서 보내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fragmentation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에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MTU라고 부릅니다. MTU. MT라고 해서 놀러 가는 그런 MT가 아니라 Maximum Transfer Unit. 혹은 어떤 책에서는 뭐 또 Maximum Transmission Unit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보낼 수 있는 크기, 최대로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단위라는 뜻으로 MTU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네트워크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의 최대 크기를 우리가 MTU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IP 패킷은 이서넷을 지나려고 하면은 MTU가 몇으로 돼 있어요? 1500바이트라며 1500. 15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편화를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이게 간단한 건데 이게 IP 패킷이 이만한 게 있으면 이거 이렇게 잘랐다 이거 잘랐다. 예, 잘랐다.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목적지에서 순서를 다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거, 얘는 두 번째 거, 얘는 마지막 거. 이건 표기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가다가 이게 또 잘려지면 그 토막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지에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와 관련된 게 프래그멘테이션과 관련된 게 IP 패킷의 헤더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래그라고 하는 필드다라는 겁니다. 플래그는 3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건 사용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D 비트라고 해서 Do not fragment bit입니다. 자르지 마 이거예요. 내가 보낼 때 여기 세트해서 딱 보내요. 그러면 이게 Do not fragment를 세트해서 딱 보냅니다. 그러면 쭉 라우터가 받았는데 이쪽으로 하려는데 잘라야 돼요. 즉 프래그멘테이션 해야 돼요. 근데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여기 잘라야지만 갈 수 있는데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뭐 방법 있어요? 예,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낼 때 자르지 마라라고 해놨으면은 라우터나 이런 데서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more fragment라고 하는 M비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게 마지막 프래그먼트이고 어떤 게 중간에 해당되는 건지 나타나기 위해서 이 비트가 만약에 1이 되게 되면 더 있다, 뒤에 더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이 M비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ragmentation offset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offset은 처음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로 전체 IP 패킷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순서 번호가 이 fragmentation offset이 되겠습니다. 이 값은 항상 앞에서부터 몇 번째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이트 번호를 1, 2, 3, 4, 5, 6, 7 이렇게 쫙 바이트 번호를 불렀을 때 딱 자르게 되면은 그 다음 바이트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위치 번호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바이트 번호를 얘를 사용하는 전체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8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4000바이트짜리 즉 바이트 번호를 매기게 되면 0, 1, 2, 3, 4 해가지고 3999번째 바이트까지 존재하게 되면 얘를 세 토막을 냈어요. 세 토막을 이렇게 세 개의 토막을 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막에는 시작이 0번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00번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은 2800번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실제 옵셋 값에 들어가는 거는 0, 1400을 8로 나는 175, 2800을 8로 나는 350이 옵셋 값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어떤 게 제일 앞에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건지 구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옵션은 싱글 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옵션이 아니라 옵션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실제 옵션은 4가지가 있습니다. 레코드 루트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IP 패킷이 가면서 경로를 기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릭트 소스 루트라고 하는 것은 라우터 어디 거쳐가라 라는 걸 정확하게 지정하는 거고 루스 소스 루트라고 하는 거는 어디 거쳐가기만 하면 된다. 딴 데 거쳐도 괜찮고 여기만 꼭 거쳐가라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타임 스태프는 시간을 찍는 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옵션이 최대 40바이트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IP 패킷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모두. IP 패킷의 버전이라든지 헤더 랭스라든지 전체적인 서비스라든지 TTL 전부 하나하나 필드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살펴본 게 단편화에 대한 거, 프래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단편화가 왜 필요했어요? MTU 때문에 그랬죠. 그죠? 예. 네트워크마다 저마다 전달할 수 있는 최대 그 패킷의 크기, 네트워크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메시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최대 크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IP 패킷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